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2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변화는 없었을 테니까 뭐 갑자기 좀 돌려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4%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계속 좀 연말까지 신경 써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엄청 새로운 테마의 느낌보다는 좀 정해져 있는, 그래도 거기서 이제 좀 강한 테마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테마들은 돌던 애들이 좀 돌고 있고, 지수 자체가 결국 향방을 좀 가르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금리 인상 압박감 계속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4%가 밀렸던 이유는 지금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을 좀 세게 했어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됐을 법한 것 같은데 엄청 강하게 좀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파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당분간 높은 금리 유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 뭐 전문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년까지 뭐 금리 4%대까지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가 파월 발언이 좀 적당히가 아니라 선 넘게 강하게 좀 어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4% 가까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하락폭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어차피 알고 있던 거긴 해요. 우리 다 연초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 이제 2년 동안 풀었던, 2년 동안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 동안 풀고, 그 2년 동안 진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풀면서 그 돈의 위력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시장의 상승장이 진짜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년 동안 푼 돈에 대해서 이제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를.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올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2년 동안 풀었으니까 최소 1년은 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1년, 2년 뭐 그대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 하방 압력은 계속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뭐 중단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서 오는 증시의 하방 압력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거 금리 인상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도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뭐 엄청, 솔직하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파월이 발언을 언급을 엄청 세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세게 했다고 지금 당장 9월달 금리 인상에서 뭐 갑자기 1.5% 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 9월달 금리 인상은 셋 중 하나겠죠. 0.5냐, 0.75냐, 1이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 1은 0.75도 자이언트 스텝, 이름부터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즉, 그걸 넘어서 1을 올린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죠. 단기간에. 그래서 저는 끽해봐야 0.5 아니면 0.75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나와도 어차피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저는 뭐 빅스텝이 나오면 훨씬 좋죠. 0.5 오르면 0.75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인플레에 대해서 좀 뭔가 잡혔나 보다. 얘네가 0.5 올리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0.75를 올리면은 뭐 어차피 시장에서 자이언트 스텝 두 번 했던 때부터 에이 다음 것도 자이언트 스텝 하겠지. 이미 두 번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 연준 금리 인상 전까지 지수가 어떤 포지션까지 밀리냐, 이 700, 뭐 한 70, 요 앞에선 지지를 해주냐.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는 일단 깰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구간 들어와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그냥 옆으로 좀 기다가 금리 인상 하면은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악재, 또 악재, 뻔한 악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발동이 되면은 또 악재 소멸로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르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여기까지 깨면은 그거는 이제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일단 단기 구간 안에서는 요 안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당장 8월 고용 보고서랑 소비자 물가 이런 거 봐야 돼요. 요번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 9월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9월 21일에 연준 금리 인상 이런 게 연달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 발표가 쓱쓱 나오나. 자, 영국 에너지 요금 2년 만에 6배로 뛰나 국가 비상 상황이다. 지금 살짝 우려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유럽 국가 측이 지금 인플레가 상당히 심해요. 기본적으로 그 천연가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천연가스로 갖다 원래 난방을 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다 이렇게 겨울을 났던 국가들인데, 이번에 서방 국가 측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제 하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잠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 측, 뭐 독일부터 해가지고 그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난방비 뭐 겨울에 뭐 100만 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 물가 소비자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겠죠.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플레가 좀 유럽은 잡히질 않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해 두고, 자,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뭐 뉴스들은 테마폭은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어차피 해지냐 아니면은 뭐 개별 테마들이냐 이 정도 보면 되고, 태양광은 지금 수급이 이탈을 안 해요. 이게 뭐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고, 뭐 가뭄에서부터 해서 중국 공장 안 돌아간다, 그다음에 인플레 감축 법안 사인하고서 거기서부터 좀 저는 한동안은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우량주들 수급이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그래서 쟤네 잘 가면은 신성이행제, SDN, S에너지는 좀 잡스러운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갖다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잘 가면 이제 풍력도 같이 덩달아 엮일 수도 있어요. CS 베어링, CS 윈드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계속 들어오면서 전고점 넘고, 그래서 저런 수급주들, 그린 뉴딜 쪽,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에서는 법안 뭔가 좀 어필 같은 건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유럽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유럽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겨울 앞두고 에너지 확보 전쟁 계속 이어지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을이든 또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서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9.3달러, 10달러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 살짝 내려왔죠. 근데 그게 또 10달러 넘고 그 위에서 노는지, 그런 천연가스는 지금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국가의 인플레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움직임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겨울 점점 다가오고 천연가스 저장고 80% 채워야 된다 하는데 공급이 심각하잖아요. 얘네만 그러냐? 당연히 세계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이제 오늘인가요? 28일, 29일? 여튼 요번 달 말에 이 가스관 또 한 3, 4일 정도 폐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올겨울 밥 아니면 난방 선택해라. 인플레이션 심화는 유럽, 겨울 유럽 천연가스 재고량 러시아 공급 차질, 이건 뭐 지금 당연한 거죠. 주질 않으니까. 이유는 겨울철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대책 마련. 근데 이제 대책이 사실 뭐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없죠. 가스 공급 이제 뭐 대체품으로 갖다 일단 잠깐 때우던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던가, 아니면은 뭐 러시아한테 결국 규제를 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자신들도 상황이 좀 반반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푸틴 가스관 아예 잠그나 뭐 이러면서 반도체에 이어서 유리대란, 뭐 저 천연가스에서 지금 파생되는 게 일단 비료 쪽이 있었죠. 사료. 그리고서 요번에 이렇게 유리대란. 유리는 근데 시장이 그렇게 테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KCC 글라스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요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천연가스 에너지는 계속 좀 선물을, 이거는 중간중간 틈틈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쭉 6월달부터 또 쭉 올라와서
신고가 자리죠. 정고점 주변에서 계속 안 무너지고 있고, 천연가스 관련주는 이제 GSE, 그다음에 이제 LNG, GS 그 천연가스 대체로 조선 배 만들어서 LNG 운송해야 된다. 그래서 뭐 1승 정도, 1승도 이제 신고가에서 5일선 뭐 주변에서 지금 하루 하고서 이틀, 3일, 4일 뭐 여기서 5일선 주변에서 좀 시세를 주나,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 주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시리즈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식량도 계속 핵심은 이거예요. 이상기후에서 나오는 식량 위기, 이상기후 때문에 농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건 근데 사실 러시아가 전쟁으로 갔다가 인플레 원자재들 가격에 대해서 부각시킨 건 있는데, 분명한 점은 올해부터 갑자기 이상기후가 갑자기 생겨서 식량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미 있던 겁니다. 이미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상기후 있고 그 생산량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왔다가 좀 문제 있는데 조금 줄어드는데 이런 게 있다가 전쟁으로 갔다가 부각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핵심이. 지금 갑자기 올해 이상기후가 갑자기 올해만 이상기후 등장해가지고 아이고 농사 망했네 이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있던 거고. 자, 이렇게 지금 뭐 밀 비축량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인도 쪽에서 밀 이어서 밀가루도 수출 안 하겠다. 중국에서 미국, 아이오와까지 가뭄에 글로벌 식량 가격 다시 또 상승한다. 얼마 전에 이제 식량이 좀 그 전쟁 전까지 뭐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다시 가뭄 같은 거 이제 막 여름 지나고 하면서 가뭄에 글로벌 식량 가격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식량 안보 고비제는 인도, 밀, 설탕 이어서 쌀 수출 제한 검토. 비료 생산 줄면 식량 생산도 차질 빚을 수 있다. 치솟는 가스값 때문에 비료 업체들 빨간불. 그 다음에 이제 가뭄 비상 양쯔강. 수익 안착된 시장 이래 최저. 중국도 가을 쌀 수확 직격탄. 유럽도 3분의 2 가뭄의 고통.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왔다가 가뭄부터 해서 가뭄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계속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은 인공강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해치를 하면은 어디였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식량 쪽, 식량도 이제 좀 순환매를 애들이 막 돌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들이 좀 묘하죠. 분명히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은 제 기준에는 크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4, 50%씩 줬는데, 지수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저런 키워드들 계속 가뭄 부각되고 식량 다시 가격 오른다 하고 식량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슬슬 붙이니까 애들이 안 밀리고 여기서 좀 옆으로 슬슬 기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다 순환매죠.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윗꼬리, 뭐 장기평 트라이 도전하고 미래 생명 자원도 막 이렇게 저점 점점 올리면서 여기서 또 뭐 장기평 돌파를 준비하는지, 한탑도 시간에 오르고 얘도 장기평 이렇게 힘을 주고 저점은 안 밀리면서 힘 주더니 지금 시간에 또 오르고, 이런 움직임들이 대체적으로 식량 애들이 다 똑같아요. 다 장기평 밑에서 좀 돌파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좀 천천히 올라오던가 이런 모습들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 힘 그대로 또 주나. 식량 이슈는 일단 해지로 지금 천연가스랑 두 개는 꼭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눈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잼스, 뭐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있다고 하는데 요거 정도로 갔다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다 로봇에 대해서 지금 힘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슈링 로봇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보던 애들 위주로 로보로보, SP 시스템, 유일 로보틱스는 좀 신고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얘는 힘을 좀 미묘해요,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봇은 무중 1대1. 무중. 저는 무중 종목은 안 좋아해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LG에서 키워드 좀 괜찮은 거 나오면은 로보 시리즈, 로보스타, 로보티즈 얘네들은 그쪽 계열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 관련 주들 9월 30일 보면서 체크를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저는 키워드는 결국 중요한 건 종전이다. 종전이 안 나오면은 뭐 아무리 논의 본격화해도 이런 거는 반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죠. 자꾸 이제 독일에서 마셜 플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크거든요. 그리고 10월 베를린 국제회의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재건도 회의 다가오면서 한번 또 반짝일 수는 있겠지만 재건이 완전 메인으로 두기가 애매한 게 전쟁이 안 끝나. 종전 뭐 재건한다고는 하는데 전쟁 총알 막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재건하겠어요? 언제 무너질 줄 알고 지금 뭐 핵 그 발전소 가지고서 막 찝적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다음에 원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빈쌀만 사우디 빈쌀만 10월 11월 이게 방한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다라고 찌라시는 나오죠 계속. 그래서 11월 방한 한다 이게 좀 정확하게 정해지는지 그리고서 이런 거에 따라서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 특히 사우디 원전은 사실상 뭐 한국 러시아 2파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우디는 그냥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 그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뭐 미국이랑 항상 날은 세우고 있고 뭐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이든이 악담을 퍼부었었죠. 뭐 살인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서울 44배 네옴시티 참여된 제2 중동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전 이렇게 좀 수주 이집트 엘다바 3조짜리 수주 계약은 체결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원전, 자포리아 원전 주변에서 지금 방사능 누출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지금 그 원전을 중심으로 갖다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이어지나 봐요. 그래서 멜트다운 위기 겪는 자포리자 원전.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왔다가 저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죠. 방사능 누출 안 되고 그냥 담담하게 지나가는 게 좋은데 분위기상 이러다가 진짜 누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원전 뭔가 좀 크게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뭐 제염, 방역 이런 거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요오드 그 알약으로 된 요오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딘 배포를 했다. 방사능 누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누출 가능성이 없는데 배포를 하진 않았겠죠. 뭔가 실제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멜트다운 위기 겪는 자포리자 원전. 그래서 이런 원전 제염부터 해가지고 관련 주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다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 새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던 국가들조차 돌아설 정도로 갖다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러시아가 쏘아올린 공이 진짜 큽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세계에 정말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짜잘짜잘한 것부터 해서 나비효과처럼 크게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관련 애들이지 않나 싶은데 자, 이런 원전부터 해서 제2 중동붐 관련 원희룡 30일 국토부 개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사우디 650조 신도시 네옴시티의 투자 총책 엄청 높은 자리죠. 이런 사람 만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기업 관계자 동석 예정. 물론 이제 재료가 내일이다 보니까 조금 재료에 대해서 바로 눈앞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재료 소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날 워낙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눈은 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번에 강했던 종목들은 여기서 힘이 빠지면은 10월달 11월 빈쌀만 이때 또 같이 엮일 수도 있겠죠. 빈쌀만 오고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그거는 좀 그래도 시장이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네옴시티 쪽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관점 보고 산업부 장관 체코 폴란드 우리 원전이 좀 호의적이다. 지금 이제 남은 거 좀 큰 거는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런 원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스크도 원전 늘려야 된다. 폐쇄 원전 폐쇄는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 때문이에요.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전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지금 원전보다 소형 원자력 모듈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미국부터 해서 원전 관련 주들 우진, 한신기금, 뭐 서전기전, 보성, 파워텍 등등 여기 원전 너무 많죠. 원전 관련 주들부터 해서 저 제염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 오르비텍, BHI, 대정화금, 대봉 LNS 여기 제약 시리즈는 다 요오드 그쪽이에요. 요오드
관련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그래가지고 BHI도 이런 곳 돌파하고 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이 종목이 재무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주 눈은 계속 둬야 되고. 자, 이제 현대로템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그 뒤에 좀 뭐 추가적으로 얘기들이 슬쩍슬쩍 나오는데, 일단 뚜렷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에 호주 장갑차 레드백 수출 뭐 어필이 되나, 그다음에 이런 미래 우주 경제 요거랑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 아르테미스 뭐 좀 발사 준비한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자, 일단 방산 쪽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이제 좀 가장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 등등. 네,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디펜스 관련해서 레드백 이런 거 수출이 엮일 수 있는 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지 않나. 뭐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뭐 캔코아, AP 위성. 캔코아는 기간 수급이 좀 슬쩍슬쩍 갑자기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막 저 종목이 좀 좋은 회사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캔코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뭐 블루 오리진 뭐 이런 거 실제로 좀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르테미스부터 해서 엮어주는지.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는 요번 주 재료죠. 뭐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고 최근에 좀 조정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제 기술적 움직임 한번 주나 아니면은 그냥 망가지나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돈 들어오는 날이 한번 좀 힘있게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유럽 아마케 9월 1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 넥슨 게임즈 히트2. 자, 이거 그냥 한번 찍먹해봤는데 어디 갔어? 재미 솔직히 저는 없던데. 저는 솔직히 없던데. 그래가지고 일단 히트2 구글 매출 315 껑충, 오딘도 제쳤다 이런 매출 뉴스 나오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에 또 반응을 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성공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매출 키워드 한번 반짝해 주나 그 정도 한번 좀 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메타 저커버그 CEO 차기 메타 VR 10월 나온다. 네, 메타도 메타지만 이걸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 시장에서 와닿는 임팩트에서는 삼성이랑 애플, 특히 애플 이런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메타는 기본적으로 차트 자리는 다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환율, 지수,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특히 뭐 천연가스 유가 이거 두 개겠죠. 그래서 뭐 미국 선물 이런 것들은 지금 좀 필수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필두로 저는 원전부터 해서 뭐 지금 해지 쪽으로는 식량이랑 어디 갔어? 해지로는 보는 게 식량이랑 천연가스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얘네 vs 그냥 개별 이슈들 좀 당일 뭐 아니면 좀 이슈 있을 법한 애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만만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 개별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뭐 한진칼은 이거 뭐 뉴스 혹시라도 나오나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경영권 분쟁 이런 거 키워드 붙이면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는 참 묘하죠. 장기 입형 이제 좀 돌파해서 그냥 곱게 죽지는 않을 텐데 회사 재무 안 좋습니다. 얘는 재무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 움직임이 좀 더럽죠. 상한가하고 갭도 못 두고 개파락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미글로벌 세아특수강 얘는 좀 대금이 안 터져서 문제이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애들 이런 애들 좀 잘 나가는 건 있고, 그다음 뭐 그린 수소 이쪽부터 해가지고 좀 다 골고루 잡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뭔가 딱 포커싱 하기보다는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좀 폭 넓게. 그리고 이런 것보다 결국 중요한 게 지금 지수에 대해서 지수 급락이 좀 4%. 저는 오늘 미국 선물 장 열릴 때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에 따라서 아침에 개파락 폭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개파락이 좀 막 2% 가깝게 막 1.5 넘고 과하게 좀 했다 싶은데 미국 선물이 좀 돌려준다.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그냥 이거 금리 인상 어차피 계속 나오던 키워드인데 에이, 뭐 이걸로 쫄 필요 있나? 하면서 또 다시 슬쩍 돌려줄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 돌려준다고 해서 연준 금리 인상 때까지 지수가 계속 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돌려주더라도 단기로 돌려주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수 좀 막 돌린다 막 시세 준다 싶을 때 함부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거는 같아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 금리 인상 어떻게 하나. 오히려 금리 인상 주변 다가와서 지수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막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런 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 1%면은 1% 나오면은 그거는 뭐 좀 예상 밖인데 1%대 나오면 이제 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저는 자이언트 스텝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시황이 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황이 좀 좋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비중 조절 같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장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